네, 이번 주 내내 계속해서 좀 답답한 장세가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서 투자하신 분들 좀 굉장히 좀 괴로우실 것 같습니다. 특히 주식 비중이 좀 너무 높으신 분들은 좀 상당히 좀 고민이 되는 시점일 것 같은데요.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점에서 좀 매도하는 것보다는 일단 좀 차분하게 좀 더 보유를 하시면서 반등을 좀 기다리시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오늘 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그 최근에 좀 고생하고 있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 좀 제가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그런 업종에 대해서 한번 업종별로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 예정인데 블랙박스를 열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예, 자동차, 화학, 정유, 조선, 철강주들,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어떤 경기 민감주들인데 상반기에 차화정하면서 이제 상당한 어떤 랠리를 이끌었던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상당한 수익을 좀 올려줬던 그런 업종들인데 최근 장세에 들어와서는 시장이 올라가도 가질 못하고 내려갈 때는 오히려 내가 먼저 나서는 것처럼 먼저 이제 폭락을 좀 시연하는 어떻게 보면 좀 계륵 같은 그런 존재가 좀 돼버렸는데 이런 이제 그 차화정에 대한 어떤 비중들이 개인 투자분들이 상당히 좀 높은 시점인데 여기서 좀 고민이 좀 많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. 지금 여기서 과연 좀 매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또 언제쯤이면 반등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좀 되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고민을 한번 오늘 좀 해결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제 이 차화정 같은 경기 민감주들이 이렇게 좀 부진한 원인은 앞서도 좀 설명을 해드렸지만 결국 이 어떤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. 이 경기 리스크가 좀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또 유럽발 리스크가 좀 계속해서 악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가 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어떤 그 원인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. 자동차, 화학, 정유주 같은 경우 상당히 외국인들이 좀 상반기에도 좀 끌고 가면서 수익률을 많이 줬던 종목들인데 지금 유럽계 자금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네 재코가 좀 석자죠. 상당히 지금 자기 챙기기에도 좀 바쁜 시점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자금을 좀 이탈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결국 이 유럽발 이슈가 좀 어느 정도 좀 일단락 돼야만이 이쪽에 대한 어떤 외국인들의 어떤 포지션이 확대가 되면서 상승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당장은 좀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요. 계속해서 좀 부진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결국 이 자동차, 화학, 정유, 조선 같은 경우도 하나의 어떤 그 수요처가 좀 필요한데 이 수요 모멘텀이 좀 상당히 둔화되어 있습니다. 유럽발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경기가 좀 동반 하락하지 않을까. 사실 지금 요즘에 보면 미국의 경기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. 또 전 세계 경제 성장률도 그 2012년도에 그렇게 크게 감소하지 않았거든요. 사실 유럽발 이슈 때문에 그 경기 둔화 우려가 좀 지속돼서 투자들이 굉장히 좀 안 좋게 지금 생각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. 유럽도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. 독일 같은 경우도 산업 생산이라든가 수출이 굉장히 좀 잘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표면적으로는 안 좋아 보이지만 이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경기가 좀 상당히 이렇게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지만 이 일단 나오는 그런 그 흐름들이 우리 그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가 상당히 이 경기 쪽에 좀 대해서 안 좋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런 어떤 차화정에 대한 어떤 경기 민감주에 대한 어떤 매도를 좀 불러일으키고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거기다 4분기 실적도 좀 안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당분간 더 그 주가 조정이 좀 빌미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원인이 좀 되고 있는데 제가 이 업종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하게 좀 한번 좀 간략하게 한번 말씀 좀 한번 해드릴게요. 먼저 이 업종별로 봤을 때 가장 이제 우선순위가 역시 그 자동차인데 이 자동차주들이 최근에 좀 너무 부진한데 내수 판매 부진 원인도 있지만 결국 이제 이런 유럽발 리스크에 따른 어떤 그 하락이 좀 원인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결국 자동차 업종도 역시 우리가 좀 옥석을 좀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완성차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토요타라든가 혼다 같은 일본계 그 어떤 기업들의 공격적인 어떤 증설이 예상돼 있기 때문에 완성차는 좀 약간 좀 부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러나 이 증설을 하게 되면 세계 각국의 어떤 그 우수한 좀 메이커로 납품을 좀 하고 있는 그런 그 만도 같은 회사들은 또 상당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만도 같은 부품주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고 역시 그 증설에 따른 어떤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한국 타이어 같은 이런 타이어 회사들도 상당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완성차보다는 타이어랑 좀 부품 회사 쪽으로 좀 비중을 좀 확대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두 번째로 화학주도 역시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. 화학주도 여러 가지가 있죠. 순수 석유화학 회사도 있고
또 여러 가지 그 하이브리드 회사라 그러죠. 뭐 IT 소재를 좀 이렇게 겸비해서 만드는 그런 화학 소재 회사들이 있는데 우리가 순수 석유화학 쪽은 지금 모멘텀이 상당히 꺾였습니다. 이 제품 가격이 상당히 급락을 했기 때문에 좀 모멘텀이 부족하기 때문에요. 그쪽은 좀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이 좋고요. 뭐 LG화학이라든가 SKC 같이 이 IT 소재 어떤 비중이 높은 회사들, LG화학은 뭐 내년도에 유리기판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고 2차 전지 배터리도 만들고 SKC는 광학필름 세계 1등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IT 소재 쪽으로 좀 비중이 확대되는 그런 회사들은 분명히 내년도에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오히려 순수 석유 쪽을 좀 버리고 이쪽으로 비중을 더 확대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정유업종은 이제 오늘 상당히 좀 큰 충격을 좀 받고 말았는데 정유업종 같은 경우 역시 유가에 따른 어떤 좀 그 단기적인 모멘텀 좀 부재 때문에 상당히 좀 안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올 수 있겠지만 다만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주가 자체가 정유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정유업종은 사실 뭐 SK이노베이션이든 SOE든 어느 거든 다 좋아 보입니다. 그래서 단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유주는 좀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조선업종 같은 경우도 요즘에 좀 상당히 안 좋죠. 뭐 유럽발 리스크가 좀 가중되면서 수주가 좀 취소되는 그런 모습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조선업종의 그 업황 개선 시기는 적어도 2012년 말이나 2013년도 정도는 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조선업종 같은 경우 일단 좀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좀 관망하는, 다만 이제 이 중에서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조선업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화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있으니까요.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한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좀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도 좀 바람직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철강주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철강주는 지금 굉장히 좀 매력적인 가격대입니다. 2012년 1분기부터 업황이 좀 개선될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특히 이 포스코처럼 세계적인 어떤 경쟁력을 확보한 이 철강 회사라면은 우리가 지금 같은 가격이라면은 좀 정말 헐값이기 때문에 한번 담아볼만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철강주 특히 포스코는 한번 좀 적극적으로 비중을 좀 확대해 나가는 그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이제 본격 반등의 시점이 이제 언제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겠는데요. 일단 유럽 리스크가 축소가 좀 그 리스크 자체가 축소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달에 그 리스크가 좀 축소될 가능성이 있죠. 2월 달에 대규모 국채 만기들이 그 도래하기 때문에 1월 달에는 그 EU 정상들이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됩니다. 1월 달에 또 한 번의 EU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좀 1월 달 한 중순 정도 지나게 되면은 이런 리스크가 좀 축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. 그때가 좀 한번 좀 단기적으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좀 될 것 같고요. 결국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2012년도 이제 2분기가 좀 되게 되면은 상당한 주가 랠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이 좀 이미 좀 주가에 어떤 선반영이 됐고 또 내년 이제 한 3분기부터는 그 유동성 효과가 좀 발휘가 될 수 있거든요. 유동성 효과라는 건 이제 세계 각국이 지금 돈을 풀면서 양적 완화 정책을 좀 실시하고 있고요. ECB도 결국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 3분기부터 주가에 좀 반영될 수 있습니다. 그렇게 봤을 때는 주가는 먼저 움직이겠죠. 이 3분기부터 좋아진다고 했을 때는 주가가 1분기 정도 먼저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 2분기 정도가 되면은 상당한 어떤 이런 차화점 같은 경우 주가 상승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를 대비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업종별로 좀 옥석을 좀 가려가지고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좀 버리면서 좀 충분하게 좀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를 해놓으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자, 시장도 어렵고 특히 차화점 같은 민감주를 많이 보유하시는 분들 상당히 좀 어쩌지 못해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드린 대로 좋은 전략 세우셔가지고 내년도에 좀 상당히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. 어렵지만 힘을 내시기 좀 바라겠습니다.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